정신과 의사 정혜신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합정동 시대 화요일 그 두 번째 문을 엽니다. 예. 화요일 그 문을 또 힘차게 열었습니다. 오늘은 또 박오선 씨와 함께하는 시네마 플러스 시간이죠. 오늘 즐거운 또 영화 소식을 잔뜩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다. 매번 기대가 됩니다. 자신이 39살밖에 안 됐다고 우기고 있는 누가 봐도 50대 외모를 가진 사나이 박오선 씨를 잠시 후에 모시고 즐거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딱 깔아놨어 내가. 에? 박오선 씨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나오십시오. 박오선입니다. 어때요? 합정동 시대입니다. 스튜디오가 굉장히 안락하고요. 네. 예,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이제 그 방송 시스템을 갖춘 예, 상당히 안정돼 보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전창걸 씨 평온해 보입니다. 왜 평온해 보여요? 이제 자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마음이 네.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 마음도 편하고 기분이 한층 더 예, 뭔가 이렇게 정식으로 자리를 잡는 듯한 예, 좀 그런 안정감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불안의 알갱이들을 좀 떨군 듯한 느낌이죠. 예, 여기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열심히 방송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 빌겠습니다. 박오선 씨도 화요일마다 매번 예. 수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에 그 영화 많이 보러 다니셨나요? 예,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기는 했는데 네. 평소에 비해서 2배의 힘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 아이언맨이 상영관을 전부 휩쓸다 보니까 상영하는 곳을 찾아서 다니려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을. 전국. 예, 그래도 못 본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인 분이에요. 예? 이렇게 열심인 분이니까 영화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영화가 저를 페이스북도 부르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페이스북도 불과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좋아요 1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100개가 넘었어. 좋아요가 나를 능가해. 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 좋아하는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좋은 영화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좋은 영화가 위안을 줍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리뷰를 쓰면서 좋은 영화를 통해서 그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 선곡을 그 4곡 정도까지는 좀 강렬한 하드락으로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분위기를 이렇게 딱 돋궈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박오선 씨는 제가 호선 씨의 그 입장을 생각해갖고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레옹이라는 분위기 있는 음악을 딱 깔았어요. 근데 막상 깔아줬더니 졸리대. 영화 음악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감회에 젖으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음악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어떤 거부터 할까요? 역시 박스 오피스부터 출발해야겠죠? 예, 요즘은 한국 박스오피스를 바라볼 때 조금 민망스럽습니다. 아이언맨이 지난주에도 역시 76.7%의 관객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76.7%? 예. 아이언맨을 제외하고는 10%가 넘는 영화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이야. 1388개의 스크린 수. 예. 그 다음에 상영 횟수는 46,769번. 이야. 전체 상영 횟수의 절반 이상을 아이언맨이 차지했고 관객은 역시 71%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아이언맨을 빼고는 더 이상 영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언맨 때문에 사실 영화관에서는 지금 한국 영화가 점유율은 좀 낮지만 좋아하고 있는 그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예.
지난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평균 관객 수가 상영 회당 2배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약 50명에 가까운 회당 평균 관객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그 관객들이 또 많이 찾습니다. 실제로 4월 달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영화관을 많이 찾지 않는데 그 지금 2배로 역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을 보기 위해서 관객분들이 많이 영화관을 찾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국 노래자랑이 2위를 했어요. 예. 점유율 9.4%.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영화라고 봐야죠. 전설의 주먹이 생각보다 힘을 쓰지 못하면서 전국 노래자랑이 지난주에 45만 명 정도 관객이 들어서 나름대로 체면을 좀 세워주고 있습니다. 뭐 극장도 많이 한 600여 개나 이렇게 배급이 됐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균 관객 수가 아이언맨에 상당히 뒤지는 걸로 봐서 지금 아이언맨 그 1000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000만 관객을 굉장히 빠르게 향해서 가고 있고 또 개봉 11일 만에 지금 최고 빠른 흥행 기록 아바타와 괴물의 그 흥행 속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이언맨이 언제까지 이런 기세로 나갈 수 있을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짱구는 못 말려. 야 대단하다. 4위까지 왔어. 예, 그 주말에는 3위까지 어린이날. 치고 올라왔는데요. 예. 뭐 어린이날이라는 상징성도 있겠고 또 아이언맨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극장을 찾았다가 예. 어린이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쪽으로 눈길을 돌리다 보니까 예. 니모를 찾아서 3D 혹은 폭풍을 치는 밤에 이런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같은 애니메이션 쪽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짱구는 못 말려도 지금 14만 명이나 들었고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주 전에는 3만이 넘는 그 애니메이션이 한 편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3편이나 역시 지난주와 똑같이 3편이나 올라갔고 예. 또 짱구 못 말려뿐만이 아니라 니모를 찾아서 3D도 역시 6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린이날 그 기념해서 역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가 조금씩 치고 올라왔군요. 그래봤자 뭐 75%, 76%가 퍼센트가 벌써 아이언맨이니까 나머지 다 쪼개먹기. 예, 쪼개먹기죠. 야. 뭐 전체 관객이 434만 명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언맨이 무려 325만 명이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예. 수가 없겠습니다. 예. 무슨 신드롬 같아요. 예. 근데 뭐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역시 뭐 마벨의 특징. 마벨 코믹스의 특징을 좀 잘 살렸죠. 예, 예.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아이언맨 3가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지에 관한 10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다행히도 이제 미국이 또 개봉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보다 8일 늦게 개봉을 했는데 그 소식하고 또 일본 쪽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이언맨이 저희하고 같은 날에 개봉을 했어요. 예, 일본. 예. 그쪽 동향도 한번 이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아이언맨에 밀려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충격적으로 12.2% 점유율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사상 최저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번 주도 역시 그 근절인 13.8%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4월 달에도 역시 그 작년보다 약 2% 정도 떨어졌고 올해 이제 85%가 넘어가면서 기세를 올렸던 그 한국 영화가 지금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러다가는 뭐 200만 계속해서 허리우드 대작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200만 넘기기도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위기의식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한동안 또 계속 이럴 텐데. 예, 지금 개봉 예정 영화를 보면 일단 6월 초순까지 한국 영화 중에 대작들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고령화 가족이라는 영화 외에는 또 눈길이 돌아갈 만한 한국 영화가 없고요. 계속해서 지금 허리우드의 강세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약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조금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또 더 재미난 영화를 만들어야 돼. 예, 그 수밖에 없어. 이 극장 측, 배급 측에서는 관객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장사가 되니까 벌써 이게 평균 관객이, 한 회당 평균 관객이 아이언맨은 90명이고, 노래자랑은 37명, 짱구는 못 말려는 그 어린이날이니까 58명.
그다음에 전설의 주먹이 25명이야. 25명. 예. 근데 90명 한 번 방영할 때마다 90명으로 하는 게 배급하는 사람들에선 극장치기나 최고죠. 예, 수익을 최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수입한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약 34% 정도의 상영관만 배정했는데 뭐 이번 주에는 뭐 노골적으로 50%가 넘어가게 배정을 했습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뭐 좀 장치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예, 지속적으로 그 한국 영화가 일단 그 쿼터제로 해서 상영을 얼마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상영하면 지금 문제가 지금 저희 이번 주에 상영하는 한국 영화에서 상영했던 영화가 총 153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주 동안에 10번 이하로 상영한 영화가 거의 뭐 110편 이상이고요. 10번 한 주에 한 회 상영한 한 주에 그런 한 영화도 번? 예, 그런 영화도 70편이 넘었습니다. 야. 이게 배급적인 문제가 조금 돌출이 되는 것 같아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간 영화는 뭐 일주일 이상 상영한다든지 이런 영화계 쪽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다. 분명히 예. 한국 영화를 살리고 또 예술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아이언맨은 2만 794번 스크린 상영을 했는데 한국 영화는 10번도 안 되는 것들이 태반이다. 예, 태반이고 또 예술 영화들은 한 주에 한 번 상영한 영화가 70편이나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상위 그 10위권의 영화 상영 횟수가 전체 91.5%거든요. 예.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점점 독립영화나 혹은 인디영화가 설 수 있는 예술영화가 설 수 있는 기반들을 이런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초토화 됐군요. 초토화 진짜로. 애니메이션은 3편이 계속 박스오피스 10위권 유지를 하고 있고 로마 위드 러브가 평균 관객이 그래도 좋은 편이에요. 예, 지금 의외로 뭐 첫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주째 호조거든요. 로마 예. 위드 러브, 송포유 그리고 또 새로 개방한 예술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그 10위권 언저리 혹은 10위권 내에 있으면서 관객들을 꾸준하게 불러들이고 있고 또 평균 관객 수도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로 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요. 지슬은 13만 명이 넘었고. 예, 13만 명이 넘어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뭐 1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역시 그 공정사회도 워낙 개봉관 수가 적어서 그렇지 지금 10,000명을 돌파하고 꾸준하게 관객을 몰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정사회나 지슬 같은 경우도 물론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또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장사에선 목 같아, 목. 자리. 해필 아이언맨 3 때, 그렇게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을 때 딱 그 시기에 걸려 있을까? 예, 우리 독립영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관객들이 서서히 우리 독립영화를 찾는 시기에 지금 세계를 구한 아이언맨이 한국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뭔가 아무튼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아이언맨 보긴 봤어요. 작품성은 생각보다는 뛰어나지는 않죠. 근데 중간까지는 예. 우와 잘 만들었다 했는데 중간부터 조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무슨 계약을 했나 봐요. 내가 너무 로봇으로 나오지 않고 사람으로 많이 나오게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또 한간에는 저게 수투발이다. 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니다. 저건 인간적인 면으로도 승리를 한다 그래갖고 이렇게 맨몸으로 좀 다니는 모습에 조금 억지 냄새도 좀 나고 미국 분들은 이제 그런 쪽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그 인생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지금 그 역경을 이기고 다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투영이 되면서 미국 분들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어린 꼬마 아이가 등장을 하고 예. 그걸로 인해서 패밀리 영화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예. 또 혼자서 슈트를 입어도 되는데 하필 왜 그때만 되면 슈트가 고장이 나고 그런 것들 같은 장치들 있잖아요. 예. 뭐 나름 재밌기도 한데
그 설정 자체가 조금은 역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지난주에 분석했던 대로 역시 4편이 좀 걱정이 된다. 어차피 4편까지는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걸 다 써먹었어요. 물량 공개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기네스 펠트로까지 전사화 시켰고 아이언맨도 사실 거의 슈퍼맨에 가깝게 바뀌었잖아요. 네. 수트를 안 입어도 뭐 거의 성룡하고 맞붙는 수준까지. 난 제일 됐고. 웃긴 게 예. 아무나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참, 그래놓고 뒤에는 자기가 혼자서 조절할 수 있고 참 그거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예, 얘기인데. 앞으로 아이언맨이 어떻게 바뀔지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언맨이 한국보다 8일 늦게 개봉했죠. 5월 3일 날 개봉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현지에서는 이제 개봉 첫 주 흥행 성적을 약 2억 불 정도로 기대를 한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1위는 여태까지 어벤져스가 개봉 첫 주에 2억 743만 달러의 흥행 성적을 거두었었는데요. 네. 아이언맨은 1억 7,500만 불의 흥행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아. 그래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흥행 수익은 지난주 미국 전체 흥행 수익의 80.63%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의 지난주 한 주에 예. 그 총수익이 아, 2억 1,700인데 예, 그 중에서 주말- 1억 7,500을 예, 주말 걷어봤어. 기준으로요. 주말 아, 기준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구나. 예,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미국이야 뭐 자국 영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그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할 건데요. 그리고 상영 관당 평균 그 수익이 4억 1천만 불이고요. 4만 1,000불이고요. 예. 다른 영화들은 이제 6,300불 정도여서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언맨을 상영하는 영화관은 꽉 차고 다른 영화관들은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못했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맨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이는 소득이 지금 6억 8천만 불이고요. 네. 그 한국 쪽도 마찬가지지만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프랑스 쪽에서도 아이언맨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을 잠깐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25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개봉 첫 주에 저희가 268만 명 들 때 일본에서는 약 50만 명 정도밖에 안 들었고 또 순위도 2위였어요. 그래서 아이언맨 돌풍이 한국에서 조금 더 거세게 불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지지난주에 그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던 페인 앤 게인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의 코믹 액션이었죠. 2,600만 불 투입해서 제작했는데 힘없이 아이언맨에 밀려서 네. 2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마이애미 출신의 두 보디빌더가 범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담아낸 코믹 액션 장르 영화죠. 예. 개봉관도 좀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흥행 수입은 62.5%나 감소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지금 3위는 42, 백넘버 42는 제키 로빈슨의 백넘버죠. 브루클린 다저스의 컬러 베리어를 깨뜨린 최초의 흑인 전기 영화. 7,600만 불 수입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작비 4천만 불 이미 초과해서 웃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욱 이제 비참하게 깨진 거는 4위의 오블리언이죠. 예. 장르가 겹치는 아이언맨 때문에 그냥 2위의 사이로 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재에서는 지금까지 흥행 수입이 2억 2천만 불이어서 그 본전을 과연 건질 수 있는지, 물론 이 2억 2천만 불은 그 극장 전체 흥행 수입이기 때문에 예. 몇 퍼센트의 비율로 나눠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9천 원의 입장 수입에서 뭐 문화진흥기금 빼고 극장 쪽에 주고 또 뭐 이렇게 홍보사 뭐 이렇게 빼면 이제 그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작비를 건지기 힘들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아이, 톰 크루즈. 오랜만에 한번 찍었는데. 예,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연속 안 된 것 같아요. 톰 크루즈가 지금. 예, 네. 조금 힘들어 할 것 같은데 워낙 뭐 한번 출연하면 돈을 많이 벌고 일단 이 속에는 본인의 출연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5위는 더 크루즈가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6위는 더 빅 웨딩, 그리고 7위는 2주 전에 개봉한 머드라는 영화가 363관에서 개봉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상영관 576관으로 늘리면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있는 오즈 더 그레이트 파워풀도 있고요. 예. 또 스케어리 무비
5도 아직도 계속 박스권 10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GI조가 여전히 11위네요. GI조. 예, 그리고 미국에서 총 흥행 수입이 1억 2천만 불 정도. 예. 오늘은 특이하게 또 뭐 일본 박스 오피스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일본 쪽에 그 음. 과연 아이언맨 돌풍이 우리처럼 세일지 어쩔지를 보기 위해서 일본 박스 오피스를 잠깐 봤는데요. 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이언맨 돌풍이 한국보다는 확실히 약한 것 같습니다. 1위가 명탐정 코난이야? 예, 명탐정 코난 절의 탐정인데 네. 한국에서는 이 제목을 알고 있는 분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맨이 3위를 했는데 그렇게 1위하고 차이는 2위를 했는데 1위하고 차이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우카맛 B급 미식가 서바이벌이 역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3월 14일 개봉한 링컨이 의외로 4위를 하고 있고요. 링컨. 예. 예. 5위가 드래곤볼 Z 신과 신. 그리고 6위가 좀 반갑네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나왔던 우리 김지훈 감독이 연출했죠. 라스트 스탠드가 남아 있고요. 야, 그거는 기록이다. 예. 우리는 사실상 그 김지훈 감독의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그냥 본듯만 듯 했는데. 예, 흥행에서는 참패했었죠. 예. 그랬는데 2월 22일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위를 유지하고 이야. 있고요. 7위는 이제 극장판 슈타인즈 게이트 부하 영역의 데자뷰라는 일본 또 이것도 애니메이션입니다. 차지하고 있고 8위가 배를 짜다라는 일본 드라마인데요. 마치다 류에이, 미야자카 아오이, 오다기 리조가 출연하는 그 코미디물 드라마입니다. 예. 그리고 9위가 주모강 랄프가 작년 12월 19일에 개봉했는데 지금까지 9위에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우리랑은 좀 뭔가 좀 다르긴 달라요. 예, 예. 이제 10위가 킬링 소프트리로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미국 영화였죠. 이렇게 박스 오피스를 보다 보면 일본 쪽은 일본 영화가 많고 또 애니메이션 부분이 상당히 강세라는. 그러니까 드래곤볼 Z가 5위를 하고 있고 신과 신. 예, 그래서 아마 허리우드 쪽에서는 일본을 공략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일본에 가야 될 스타들이 한국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그런 뭐 이색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그 한류니 문화를 보급하는 지금 에너지의 시대가 있으니까 네. 우리한테 에너지를 얻어가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 한국에서 증명받고 싶어 하는 것도 예,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 한국 언론에서 요즘에 왜 헐리우드 스타가 한국에 이렇게 자주 오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왜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지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 그렇대요? 일단 제일 커다란 이유는 한국이 세계에서 6위에 올라오는 거대한 시장이 됐고 시장이. 예, 그리고 하리우드와 그 전에 이제 주식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요. 미국에서 뭐 블랙 먼데이나 블랙 프라이데이가 생기면 그 반영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거든요. 아, 경제 그 예. 반영률이. 예, 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허리우드하고 한국하고 거의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예. 시장 크죠. 허리우드와 같이 움직이면서 한국에서 일주일에서 8일 정도 먼저 상영하고 그 틈을 봐서 그 흥행 요인을 분석을 하고 일본 쪽, 미국 쪽에서 다시 시장의 어떤 마케팅적 요소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이게 좀 음성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먼저 개봉하면 파일이 돌아다니니까 무서운 걸 수도 있어. 전에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먼저 개봉하면 그 파일이 한국 그 불법 사이트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배급을 해버리니까 무료로 거의 무료급으로 그게 무서운 걸 수도 있네. 그 우리 국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제 우리 그 일부러 그 불법 다운로드를 안 하고 또 그 뭐 시장도 굉장히 시장도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많이 깨끗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지금 지적 그 재산권에 그 미국에서 감시 대상국에서 하면 한국이 지금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직도 그 미개봉작이 많아.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한국에서 미개봉을 했는데 파일이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이언맨 3 이런 형식도 그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 이건 일종의 음모론인데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유저들 중에서 약간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걸 전국에 그냥 전 세계에 무료로 개봉을 해버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김 빠지게 일주일 먼저 개봉해갖고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빚지고 못 사는 성격. 그래서 뭐 허리우드에서 스타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제 그걸 또 도표로 한번 분석을 또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체에 노출이 보시면, 되잖아요. 뭐 예. 연예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연예 뉴스 같은 데서 뭐 일단 누가 왔다. 하다못해 한국 영화도 우리 영화도 주인공 자체가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예. 엄청나게 이렇게 화제가 거의 되니까 모든 일단. 신문사와 방송사가 전부 다 예. 그걸 방송을 해주죠. 그건 사실 예능 프로 막 홍보비가 들지 않는 홍보. 예, 시청률 엄청난데 갑자기 그 방송가에 나들이 하듯이 와갖고 실컷 놀다가 출연료는 물론 챙겨가겠죠. 홍보까지 그러면 홍보까지 예. 쫙 하고 가니까요. 예, 그런 이경규 씨 부분에서는- 뛰어다니는 거 봐요. 예,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그 허리우드 쪽에서 홍보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올해 한국을 방문한 스타들을 한번 봤는데요. 올해 이제 첫 번째로 방문했던 사람은 올해 벌써 6번째로 방문했던 톰 크루즈. 자주 와. 예. 크루즈가 자주 와. 크루즈 형이 자주 오는데 그래도 많이 사랑해 준 거야. 딴 데 예. 같았으면은 예, 오블리비언도 아까 오블리비언 사실, 일본 예. 아까 보이지도 않더만. 예, 보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뭐 10위권 안에 계속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자주 네. 온 걸로 또 효과가 그리고 있어요. 사실 톰 크루즈가 성실한 그 생활 태도와 또 친절한 매너로 해서 한국민을 사로잡은 이유도 있고요. 그렇대요? 성실하대요? 예, 굉장히 성실하다고 아,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다음에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라스트 바빠. 스탠드 홍보하러 왔었죠. 왔었나요? 예. 바빠. 근데 이게 그 동네 주지사 하느라고 바빠요. 예. 그리고 주사는 관뒀죠. 아, 그 지금. 임기가 끝났나요? 예. 음. 그리고 미아 바시코브스카가 스토커 홍보하러 왔었고요. 예. 성룡이 차이니즈 조디악 홍보하러 왔었고. 야, 성룡. 예. 그다음에 장고 분노의 추적자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왔었고요. 디카프리오 형. 아. 예. 그리고 오블리비언 홍보하기 위해서 또 톰 크루즈 다시 왔고요. 그다음에 로버트 드니로 주니어가 아이언맨 2 때문에 왔고 존 추 감독, 드웨인 존슨, 드니로 주니어가 아니에요. 다우니 주니어일 거예요. 다우니 주니어. 다우니 주니어. 로버트 드니로는 또, 예. 저기 다른 사람이죠. 예. 다우니 주니어고요. 음. 그리고 5월 3일에 지금 제시카 알바가 들어와서 지금 행사하고 있고 윌 스미스 행사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영화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예. 예. XDF 서울 디자인 포럼에 어니스트 컴퍼니 창립자 자격으로 왔고요. 윌 스미스 부자가 와서 지금 뭐 회도 먹고 뭐 맛있는 거 한국 갈비 맛있어요 이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참고로 이제 그 전 세계 개봉한 영화 중에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를 한번 보니까요. 2009년에 이제 우리 관객 지금까지 최고 신기록이었던 1,330만을 했던 아바타가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 10위를 했습니다. 그때는 매출을 예, 그러니까 불과 4년 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도 10위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590만에 4위를 했고요. 그러니까 10위 했을 때의 그 시장 규모가 다른 매출액이 거죠. 예. 1248억이야. 그때 거의 3D로 봤죠. 3D로 와.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언맨도 한국 영화에 비해서 단가가 약 1,000원 이상 비싸게 지금 3D 쪽을 많이 본다고 보고 있고요. 트랜스포머는 뭐 거의 한국 시장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예. 트랜스포머는 뭐 3위를 했고, 그다음 미션 임파서블 역시 톰 아저씨 4위 했고, 또 트랜스포머가 2 같은 경우에는 740만 명이나 들어서 2위를 했고요. 패자의 역습도 역시 4위. 뭐 그 매출이 막 700억, 500억, 400억, 500억, 600억 뭐 400억 거의 400억씩. 야. 이게 직배사에서 했을 경우는 거의 직배죠. 60%를 가져가고 네. 50%를 가져가요. 50%. 한국 영화만 극장 측이 60%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교적 좀 불합리하게 좀 돼 있는 편인데. 네, 이렇게 보면 한국 자체의 시장 총액이 컸기 때문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허리우드에서 한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한국민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한국의 관객들이 많이 들어서 가져다 주는 돈을 보고서 허리우드에서 온 거다. 그만큼 이제 우리도 영화에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한국을 부정적으로 그리던 그 영화 내용이 많이 없어지고 또 한국계도 많이 등장하고 뭐 긍정적인 현상도 있기는 있는데 빨리 우리가 이제 허리우드 메이저 중에 하나를 빨리 인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블랙버스터를 어차피 우리가 뭐 몇백억씩 투입해서 만들 여건이 안 된다면 우리가 뭐 몇 주씩 사기 운동을 해서라도 좀 헐리우드 메이저사를 인수하면 안 되나요? 너무 꿈인가요?
내가 한 2개 살까요? 그 아무튼 그 좋은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네. 아이언맨이 중국에서 또 이제 망신을 당한 일이 또 하나 있었죠. 그래요? 예, 아이언맨이 원래 제작을 하면서 중국에서 좀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투자를 하고 이제 중국 배우를 좀 써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아마 그 그렇게 중국 쓰질 않은 것 배우가 같아요. 판빙빙, 판빙빙. 판빙빙이었죠. 그 기사가 나왔죠. 예,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용당했다고. 그래서, 예, 이용당했다고 기사가 나와서 상당히 중국 쪽에서 분노를 하고 있고 또 중국판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 개봉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약 3분 이내에 굉장히 판빙빙을 난 못 봤어요. 내가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예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판빙빙 이용당했다 그래서 어느 장면에서 이용당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한국에서는 나오지가 않았고 중국판을 이제 별도로 제작해서 했던 모양인데 아마 그쪽에서도 뭐 굉장히 작은 이미지로 굉장히 적은 역할로 뭐 이미지도 그렇게 뭐 간호사, 의사 뭐 이런 역할에 나와서 좀 얘기가 좀 네티즌들이 좀 들고 일어난 심각하게 들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오늘 그 게시판 그 왜 안 읽어주시냐고 이렇게 약간 그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녹음입니다. 게시판을 잘 확인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녹음이에요, 녹음. 부득이하게도 제가 그 한 달 반 전에 그 시흥에 독거노인들 그 행사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에 제가 사회를 보게 돼갖고 근데 마침 그게 방송을 결정하기 전에 약속한 거라 한 달 좀 2달 됐나? 아무튼 그래서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으나 그것도 역시 약간 좋은 일이니까 청취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그 우리 문인정 아나운서하고 박호선 씨한테 39살 먹은 박호선 씨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미리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녹음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수락된 다음에 다시 그 행사 측에 연락을 해서 마침 녹음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백원우 의원이 또 이렇게 좀 2달 전에 부탁을 해서 전 의원이죠. 전 의원.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 올리시는 분들 이렇게 좀 너무 서운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선 씨. 네, 전주국제영화제 잠깐 말씀드릴까요? 폐막했죠? 예, 9일간의 약 190편 정도 영화가 상영됐었고요. 국제 경쟁 또 한국 단편, 지프 프로젝트, 시네마스케이프, 영화보다 낯선, 시네마 페스트, 포커스온 이렇게 섹션을 분리해서 했었고요. 예. 또 제가 그 리뷰를 4편을 보고 또 리뷰를 3편을 올려서 또 아마 그 보신 분들이 많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작품들인데 극장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주라는 한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야, 190편 중에서 공식 부문이 46개국 178편, 장편 117편, 그 다음에 단편은 61편, 프로그램 이벤트 상영작이 장편 3편, 단편 9편에서 12편. 야, 이게 그 프로그램 이벤트 상영작은 12편은 뭐죠? 이미 그 증명된 재미가 있는 영화를 초청한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파파로티라든지 약간 대중성이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메인 섹션은 경쟁 부문, 국제 경쟁, 한국 경쟁, 한국 단편 경쟁. 예, 그쪽이라고 봐야죠. 예. 일단 그 수상작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제 경쟁 부문의 대상은 프랑스 여류 감독이죠. 이브 드부아즈 감독의 파괴된 낙원이 차지했고요. 예, 대상. 예, 대상입니다. 그리고 작품상은 일본 오자와 마사토 감독의 깃털, 그리고 드웨인 발타자르 감독의 만메이 아저씨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공동 수상이네요. 작품상. 예. 좀 섭섭해서 심사위원 특별상은 눈물과 웃음의 베오그라드 안내서 보얀 볼레티치 감독이었고요. 아시아 장편 영화 넷팩상은 플래시백 메모리즈 3D 마스에 데치야키 일본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넷팩이라는 건 그 본 사람들이 뽑은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경쟁 부문이 상당히 치열했었는데요. 예. 대상에는 박정훈 감독의 디셈버가 차지했고요. 디셈버. 디셈버. 이 영화는 아마 그 개봉관에서 개봉을 할 수 있도록 그 후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대상을 받았기 예. 때문에. 예, 대상 받은 영화와 CGV 무비 콜라주상을 받은 영화들은 아마 그런 지원을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편 대상에는 정한진 감독의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거 저기 아닌가? SBS 프로그램?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리고 이제 감독상에는 가면과 거울의 민병훈 감독이 받았고요. 예. 심사위원 특별상에는 박재옥 감독의 두 신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CGV 무비 콜라주상은 예상했던 그 강진아 감독의 환상 속의 그대와 예. 정영은 감독의 레바논 감정이 레바논 감정. 예, 한국 영화입니다. 예. 그런데 이 두 편은 아마 수상을 저도 대충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워낙 그 인기도 높고 예술성도 좋아서요. 그리고 관객들이 뽑은 관객 평론가상으로는 박문칠 감독의 마이 플레이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런 영화들이 계속 상영되는 극장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 관객들이 인정하고 또 세계적으로 또 그 축제에서 선발된 작품들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상영되는 영화관. 예, 이런 그 영화제를 통해서 그 새로운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또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그 다양한 소재의 영화라든지 다양한 표현 기법을 가진 영화들이 나와줘야 그게 기틀이 돼서 결국 상업 영화도 번성하게 되고 또 우리 영화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화는 더욱더 표현력이 재밌어지고 소수의 얘기도 들리고 다수의 얘기도 들리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상업성은 조금 약하지만 참신한 영화들을 저도 많이 봤고 특히 독일 영화 나의 독일인 친구라는 영화는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지난주에 봤던 영화들 중에서 리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그거 홍보 많이 하던데요. 물론 전국 노래자랑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독식하다시피 했는데 극장 가니까 이 고령화 가족이 여러 편으로 그 광고 자기들 영화 그 광고물을 만들어 갖고 마치 이게 영화 광고인지 뭔 광고인지 헷갈리게도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예. 사실 고령화 가족이 그 전국 노래자랑보다는 제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장바이츠하고 최민식 씨가 주연을 맡았던 파이란이라는 영화 있었죠. 예. 그리고 그 2005년도에 역도산이라는 그 일본에 사는 우리 그 레슬링 선수였죠. 예, 그분 전기 영화를 만들어서 대종상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파이란 때까지 참 좋았던 감독입니다. 예, 근데 다시 좋아졌나?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그 행복한 시간이라고 공지영 씨 그 소설을 영화한 작품이라든지 무적자라든지 그래서 상당히 섬세하고 좀 즐거움을 동반하는 섬세함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요. 예, 송혜성 감독. 예, 송혜성 감독. 그리고 이번에 출연진이 좋습니다. 박해일 씨, 윤재문 씨, 또 공효진 씨, 윤여정 씨, 또 아역으로는 이제 진지희, 이런 좀 나름대로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역시 티켓 파워는 뭐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 그 전국 노래자랑의 주연을 맡았던 그 김인권 씨보다는 아무래도 박해일 씨가 조금 더 티켓 파워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언맨의 그 지금 뭐 독주를 조금 저지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은 활인가요? 그거보다 또 최근 영화가 또 있었나? 활이 마지막 작품 아니었나요? 예. 또 뭐 네. 은교 있었고. 은교가 마지막이었는데 예. 은교가 마지막이었던 은교.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괴물. 예, 괴물도 있었고 뭐 네. 좋은 영화 많았죠. 박해일 네네. 씨는. 그 살인의 추억. 예. 대단한 연기력을 가졌죠. 국가고대한기.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감정을 섬세하게 잘 표현하고 또 이 배우도 역시 그 맡은 역할에 따라서 완전히 동화되는 쪽에 속하는 배우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배역이 자기가 되는 어떤 모라지경의 상태라 그러나요? 젊은 나이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배우들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죠. 야, 이 고령화 가족 곧 개봉을 했나요? 하나요?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 아휴, 참 그 고령화 가족이 또 아까 아이언맨 3의 그 시달림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예, 좀 궁금하네요. 개봉관을 좀 많이 잡기는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아이언맨 3도 아직은 아니겠지만은 그 최대로 봤을 때 이제 1000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중반은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 좋은 영화들이 나오면 또 사랑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한국 영화 중에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의 조감독을 맡았던 김광국 감독이 또 단편을 또 하나 만들어요. 25분짜리인데요. 예. 말로는 힘들어라는 드라마 장르의 단편입니다. 김세벽, 이달이 주연했고 조덕재, 조한칠 등이 출연을 했는데 하하하의 그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조금 재미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25분이지만 단편이에요. 예, 단편입니다. 근데 단편이 25분인데 5,000원을 받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누구죠? 그 전주국제영화제 관련해서 그 주리 영화를 봤을 때 5,000원을 받더라고요. 뭐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 4,000원 정도 받았어야 그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죠? 그래봐야 뭐 1,000원 차이인데요. 그 뭐 단편도 뭐 상당히 그 좀 묶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묶음 상품으로. 잠깐, 예, 묶음 상품으로 이렇게 단편을 한 2편 정도 묶는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번에 성격은 좀 달랐지만 김영하 씨의 작품을 한꺼번에 묶었던 그 지프 프로젝트 셔셔셔 2013 같은 경우 상당히 재밌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75분 정도밖에 한 2시간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격은 다르지만 그 작품의 그 성격이 다른 작품들이 섞여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 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들은 아마 그런 걸 좀 선호하지는 않으시겠죠? 모르죠. 이제 서로 그게 또 그 작품의 경향이 맞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이 좀 이렇게 또 그렇게 묶어도 서로 이렇게 비등하든지 그래야 되는 모습도 있더라고. 예, 독립영화 전용관이 생기면 아마 계속해서 그런 독립영화들 짧은 영화들도 계속해서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상업영화 멀티플렉스관에서는 거의 뭐 한두 해 상영하고 뭐 예술영화 상영했다, 독립영화 상영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작품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상영관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보기는 봐야 될 텐데 또 지방에 내려가서 보는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화는 그래서 아이언맨 때문에 지금 2편밖에 안 나왔고요. 이제 미국 영화로 그 스니치 오래전부터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죠. 일단 G.I. 조 2에 출연했던 드웨인 존슨 네. 그 전에 이제 더 락으로 유명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허리우드 스턴트가의 그 명가죠. 그 릭 워만 워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스니치가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 더락도 이게 그 잘 만들면 그 인류 액션물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근데 이분이 출연한 영화를 저도 몇 편 봤는데 이게 인류였다 삼류였다 왔다 갔다 하시는 왔다 갔다 좀 하죠. 예, 느낌이 좀 있어요. 품질이 그 꾸준하게 보장이 안 되는. 예. 어떤 거는 정말 재밌고 어떤 거는 좀 유치하고. 근데 이번에 그 스니치는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어느 아버지의 놀라운 액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지금 뭐 많은 비용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연기파 배우 수잔 서랜든도 출연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액션물 특히 그 남성미를 자랑하는 액션물 같은 경우가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가다가 갑자기 이게 1대1 대결에서 너무 레슬링 약간 짠듯한 레슬링 버전으로 갈 때 그때 약간 좀 그 실망감이 리얼리티가 좀 떨어질 때 그 실망감이 좀 없지 않나. 이 영화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직 못 봤습니다. 이 영화는 상당히 그 높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리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 영화 중에 그 남자의 사랑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예. 저는 어떻게 이게 개봉이 이번 주인데 먼저 보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CD도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상당히 유쾌하고 불법으로 다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습관이 그렇게 들여서 그러니까 멀리 영화관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한 편만 보고 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쪽에서 상영하는 안 보는 영화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몇 편, 두세 편씩 보고 오거든요. 어차피. 입가심으로? 예, 입가심으로 보고 오는데
이 개봉은 이번 주에 하는데 지난주에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집에 재밌게 봤고. 뭐 별다른 직장도 없는 것 같고 화장품, 왜 그러십니까? 화장품 런칭을 하시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희 화장품 제 블로그 있는데 그쪽에 같은 경우 하루에 1,000명 이상 들어오고 그럽니다. 예, 제 화장품도 아니 근데 나름대로. 솔직히 예. 그 뭐 실직 상태에 요새 너무 극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이제 오해를 종종 아니, 하는데. 별거예요? 집에 잘 안 들어가시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목금토일 계속해서 지금 한 3, 4주 정도 그 전주 국제영화제 갔다 왔지, 또 원주 강릉 또 내려갔다 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지가 없어요? 외출 금지령을 받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근데 영화를 제가 이제 하루에 3편, 4편을 한꺼번에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편 보고 1시간 터울 두고 또 보고 이런 형태로 보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과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일단 비워놓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영화를 보는 날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오피스 분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전에 비해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는 거는 이렇게 방송, 국민 TV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는 리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올려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뭐 이렇게 그 지면화되는 그 리뷰를 쓰지를 않고 하루에 한 편을 제가 본 영화를 솔직하게 올리는 거를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시간을 되도록이면 할애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민 TV 리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참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두 분이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지금 리뷰를 써왔습니다. 그 영화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 남자의 사랑법, 인도 영화. 예, 이게 이국적인 음악으로 관심이 높고 예, 유쾌함이 또 2시간 30분이나 되더라고요. 인도 영화. 예, 근데 인도 영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영이 잘 안 돼서 인도 영화 이번에 영화제에서도 특별전 같은 경우 네. 하고 그러는데 인도 영화 특유의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또 때로 뮤지컬 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꼭 들어. 그게 어떤 예. 우리 그 밥상의 김치 같은 느낌으로 인도 네. 영화에 자리 잡았더라고요. 예, 인도 사람들은 좀 묘한 부분이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하여간 재미있는 그리고 코미디적인 요소가 강한 그 영화라서 한번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라자르 선생님이라고요. 이런 높은 작품성으로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캐나다에서 가장 촉망받는 감독 필리프 팔라도가 연출을 했고요. 또 그 모하메드 펠라그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열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뭐 노미네이트도 되고 또 뭐 약 27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어요. 여러 영화제에서 그래서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뭐 휩쓸다시피 한 영화라서 이거는 보장이 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라자르 선생님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요즘 그 학교 문제라든지 선생님과의 관계를 그 좀 심각하게 그린 영화가 사실 없잖아요. 그 파파로티가 뭐 잠깐 건들기는 했지만 그래서 스승님과 그 제자와의 따뜻한 어떤 사랑과 감동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족을 잃은 선생님, 선생님을 잃은 아이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그 코미디 드라마 장르예요. 예, 그래서 보기에도 어렵지가 않고요. 또 감정의 코드가 아주 섬세하게 살아있다고 보신 분들이 많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 영화. 이런 영화는 진짜 이게 막막할 때 뭐 예. 아무것도 뭘 하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지내지 할 때 이런 걸 딱 틀어놓으면 그냥 힐링되는 거죠. 영화 한 편이 주는 그 힐링. 예, 대단하죠. 예. 자, 음악 듣고 와서 뭐 더 한 편만 더 한 편 더 하시겠습니까? 예, 예. 기왕에 일본의 그 최고 이슈 스타죠 사와지리 에리카가 나온 그 성형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헬터 스켈터라는 카자키 교코의 만화를 영화화한 건데요. 성형 부작용. 예, 성형 부작용. 그래서 여배우로 그러니까 욕망의 여신으로 나오는데 여배우 역할입니다. 이 영화도 일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한번 볼만할 것 같은데 상영관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우리도 요즘 뭐 최근에 뭐 드라마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영화 뭐 미녀는 괴로워부터 해서 성형에 대한
성공률을 높은 영화는 많이 봤는데 부작용을 다룬 영화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뭐 리뷰? 예, 리뷰 반드시 그 봤으면 하는 좋은 작품이 있어서요. 강력하게 얘기하네요. 예. 반드시라고. 예, 예. 전국 노래자랑에? 아닙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뭐 일요일 날 보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또 많이 늘었어. 영화 러스트 앤 본이라는 그 자코 디아르 감독이 만든 작품입니다. 예. 이 영화는 이제 예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프랑스와 벨기에가 제작비 22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만든 영화고요. 예. 2009년 애연자로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자코 오디아르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언자. 예언자. 애언자가 아니라 예언자. 예, 알겠습니다.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커스. 자코 오디아르 감독이 이 영감을 어디서 얻었냐면요. 캐나다의 그 아마추어 복서이자 작가인 그레이그 데이비슨의 동명 소설집, 단편 소설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편이 있어요. 그 두 편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거기는 원래 이제 남자 두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여자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본인이 각본을 쓰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영화화를 시켰는데 이제 스테파니와 알이라는 중요한 배역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연기가 워낙 탁월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연출이 근래 보기 드문 아주 수작이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리는 전직 복서 출신으로 5살 배기 아들과 함께 누나 집에서 얹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나이트클럽 경호원 일을 하던 첫날 싸움에 휘말린 고래조련사 스테파니를 집에 데려다주며 인연을 맺습니다. 고래조련사인 스테파니는 고래쇼 도중에 고래가 무대를 덮치는 사고로 무릎 아래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고 의지할 곳 없었던 스테파니는 과거 자신을 도와줬던 알리를 떠올리며 그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격투 시합에 출전하여 돈을 벌고 있는 삼류 싸움꾼 알리와 두 다리를 잃은 절망 속에서 호적되는 고래조련사 스테파니는 다시 만나게 되면서 기묘한 관계에 빠지고 서로의 인생에 조금씩 다가가게 되는데 라는 스토리. 일반적으로 조금 드문 소재죠. 고래조련사와 고래조련사, 삼육복서. 예, 삼류 격투 선수와 뭐 고래조련사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성장, 사랑의 완성을 그린 영화인데요. 예. 이 영화의 그 두 주연은 서로 장애를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파니는 두 다리를 잃은 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예. 알리는 이제 정서적인 장애를 가졌습니다. 이 영화 이전에, 이 영화가 나오기 이전에 아마 두 사람, 알리는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출연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경제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누나네 집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정서적 장애 알리는 예, 알리는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모자란다는 이런 의미의 장애가 아니라 가령 상대방의 어떤 감정, 자기가 얘기를 하고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아채리지 못한다든지 감정을 아니면, 파악하지 못한다. 예. 그리고 이제 단순하고 좀 단순한 성격이고요. 또 육체적인 욕망에 좀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신체도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프로필에는 187에서 약 190cm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장신. 이 배우 자체가 마티아스 쇼에나에츠라는 벨기에 배우인데요. 이 배우도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마음하고 다르게 아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막 던지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테파니를 데리고 가서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만나서 또 제가 가자고 그래놓고 나가버려요. 나이트클럽에서.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스테파니하고 이제 함께 수영을 했었는데 스테파니가 두 다리를 잃었잖아요. 근데 두 다리를 잃었는데 거리낌 없이 같이 수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서적 장애가 장점으로 이 영화에서는 등장을 하기도 하네요. 그런 정서적 장애가 없었다면 만약에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스테파니와 가까워질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 장애가 스테파니와 연결해주는 끈이 된다. 그러니까 스테파니가 자기는 육체적으로 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두 다리가 잘려 있으니까 스스로 이제 자격지심 같은 거가 있을 텐데. 있고 이제 뭐 심지어는 영화 중에 잠깐이지만 자살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창을 바라보면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알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서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부분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여러 사람들 오가는 사이 속에서 왜 알리에게 연락을 해야 됐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끈은 육체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알리와 이 성관계를 맺게 돼요.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 두 사람이 점점 더 이제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없이 몸이 건조하고 어떤 신음이라든지 뭐 고통 속에서 성관계를 갖는 어떤 육체적 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감정이 일체화되게 되고 또 이것 자체가 서로를 이제 완전하게 구원하는 어떤 끈이 돼서 서로 빛이 인생에서 돼주거든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섬세하고 이게 또 120분짜리 영화인데요. 예. 굉장히 섬세하고 또 뒤에 나오는 이제 연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연출이 상당히 그 감탄스러울 정도로 멋있습니다. 이런 연출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인데 그 간혹 이제 저희가 독립 영화를 보다 보면 주제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 전개는 명확한데 보기 불편하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만드는 자크 오디아르 감독이라는 사람 자체가 예. 어떤 그 삶의 그 고달픈 빈곤층의 일상을 잘 그렸고요. 또 이렇게 사회의 부패한 먹이사슬을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이 작품 속에서도 역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삶은 여전히 이 영화 속에서도 계속되고 또 다리가 잘렸지 않습니까? 예. 다리가 잘린 어떤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그 두 사람에게 카메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그 대면서 관객들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회피하지 않고 마주보게끔 예, 정면으로 마주하게끔. 예, 끌어들이는데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게끔 또 해줘요. 예.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주인공과 감정이 일체함이 됐을 때는 또 카메라를 갑자기 돌려버려요. 그러면서 또 그 너무 깊이 빠지지 않게 또 예방을 하는데 그 타이밍이 상당히 절묘한 것 같고요. 우리 옛날 영화에서 그 삼류 예. 예를 들어서 조금 19금 영화들이 주로 별로 이렇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장면은 노출하고 예. 그다음에 조금 호기심이 갈라 그러면 파도를 친다든지 꽃이 만개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으로 바꾸고 막 그랬던 적이 네, 있는데. 그거에 이제 180도로 바꾼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한 발짝 물러나 찍은 듯한 영상과 호흡으로 관객들을 한 발자국 더 다가오게 만드는 그의 유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요. 많이 깊어졌어. 그래서 박오선 이제 씨. 칭찬을 듣기는 참 오랜만입니다. 공격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깊어요. 제가 웬만해서 칭찬 잘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이제 크게 굴곡진 그들의 삶과 함께 관객도 호흡하고요. 또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볼 여유가 있었고 그들이 이제 고귀한 사랑을 완성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노골적인 어떤 육체적 관계를 묘사를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제 불편하거나 선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니까 꼭 봐야 될 것 같다는. 예,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 될 영화인데요. 반드시. 예, 반드시 봐야 될 영화라고 추천하는데 또 하나의 봐야 될 이유는 바로 여배우로 나온 그 주연 여배우로 나온 마리온 코티아르라는 여배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이 여배우는 전에 이제 올리비에 다나 감독의 라비앙 로즈라고요. 프랑스 상송 가수 에디프 피아프로 변신해서 이 2008년도에 상을 휩쓴 배우예요. 이 배우가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라든지 미드나잇 인 파리라든지 인셉션에서 나왔었는데요. 존재감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잠깐 사라졌다가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예술성이 상당히 높은 작품에 다시 나왔는데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을 다 발휘한 것 같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그래서 뭐 화장기도 하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표정 자체가 뭐
뭐라 그럴까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전에 극찬을 했던 섀도우 댄서의 그 안드레아 라이즈보로가 생각이 났거든요. 섀도우 댄스. 예, 그 이미지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일정 순간에서는. 뭐 라이즈보로도 뭐 그때 호연을 바탕으로 오빌리비언의 그 여주인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듯이 잠깐 이 그 코티아르도 이 라비앙 로지의 호연을 바탕으로 헐리우드에 스카우트돼서 상업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 영화들은 사실 역도 미미했고 자기 영향을 못 펼친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러스트 앤 본이라는 영화에서는 충분히 매력을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를 이 코티아르의 연기에서도 저는 찾고 싶고요. 그리고 또 남자 배우가 마티아스 쇼에나에치라는 배우인데요. 2011년 영화 불에 들어 팜스프링스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벨기에 배우예요. 예. 이 영화도 이 그 영화 속에서 이 배우도 충분히 매력을 발휘합니다. 남성적인 매력에 성장하는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제가 흥미를 가져서 작품성도 높게 주었고요. 영상미라든지 연기력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주었습니다. 이야. 한 번 상한 손가락뼈는 말끔히 완치되지 않는다. 펀치를 날릴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알리와 스테파니는 이 고통과 통증에도 불구하고 러스 앤 본의 숙명을 받아들인 채 격투를 계속한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결국은 이들과 마찬가지겠죠. 오랜만에 사랑과 인생 모두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좋은 작품을 만났다고요. 예,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 그 알리라는 배우가 격투기 선수로서 굉장히 성공하는 이제 그런 엔딩 씬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이제 뼈가 부러졌다 굳으면 더 단단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격투 선수로 가는데 그게 펀치를 날릴 때마다 통증이 온다 그래요. 뼈에서 전달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어떤 숙명처럼 우리 인생도 이제 고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좋은 날도 물론 있겠지만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이들처럼 이런 자세로 인생을 대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의 누군가의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인생의 교감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해봤습니다. 이야, 멋지다. 야, 여태껏 그 시네마 플러스 하면서 박호선 씨가 오늘처럼 멋있어 보인 적은 예, 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른 때는 보통 이제 리뷰를 하면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리뷰를 쓰고 솔직한 감정 위주로 또 그 관람 평점 기준을 좀 그 일반적으로 하는 평론가하고 좀 다르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요소를 뭐 작품성, 오락성, 영상미, 연기 이렇게 둬서 관람하는 사람 기준으로 이 영화를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론을 위한 평론이 아니라 관람을 하기 위한 평론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자료도 좀 찾아보고 또 제 나름대로 조금 정성스럽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란 말도 오늘 단어를 처음 쓰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만큼 이게 또 6주 만에 6번 만인가요? 6번 만에 처음으로 한 영화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추천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뭐 얻어가는 이익 같은 게 없죠. 없습니다. 이런 옛날 개그. 아이 참. 감정에 푹 빠져 있는데 또 내가 이 얘기하면 또 그런 분들 에이 쟤는 이러실 것 같아.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은 한동안 그 인생에 대해서 굳이 뭐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걸 떠나지 않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주변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자주. 아주 자주 이런 영화와 문화가 공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해도 우리가 공격당하는 이 정보들은 그냥 굴욕 아니면 위만 보고 살아라. 없는 걸 자꾸 저쪽 거 돈으로 사야 되는 걸 갖고 싶게끔 만드는 막 이런 규칙, 강제적인 규칙 속에 살아가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어차피 다가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누군가가 또 만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 아주 자주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 영화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술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이제 220억이나 투자를 했고 예. 그것도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가 공동으로 투자했다라고 했는데요.
영상미라든지 뭐 오락성도 전혀 상업영화에 뒤지지 않습니다. 2013년 런던 비평가협회 3관왕 수상. 이게 런던 뭐 다른 영화도 그렇겠지만 다른 영화제도 그렇지만 런던 이런 데서 잘 안 주거든요. 네? 예, 런던 또 영화제라든지 런던 비평가협회 또 영국 아카데미는 거의 미국에 못지않게 까다롭고 예. 또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영국 쪽이나 이쪽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굉장히 반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전 세계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영화는 뭐 상영, 뭐 후보, 초청, 수상 합치면은 아마 뭐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죠? 이탈리아의 3대 감독, 현대 3대 감독으로 꼽고 있는 거장 난니 모레티 감독의 작품입니다. 난니 모레티. 예, 영화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면. 아,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추기경까지만 있다. 중간중간 제가 또 이걸 좀 섞어줘야 돼. 맞습니다. 아니면 쳐져요. 예. 네. 난니 모레티 감독은 이제 로베르토 베니니나 지아니 아멜리오 감독, 전 다 아시죠? 현대 이탈리아 감독,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이죠. 혹시 생각나는 작품 있으신가요? 뭐 미사는 끝났다. 예. 나의 즐거운 일기. 네. 뭐 칸 영화제에서 그 그랑프리 황금종려상을 받은 2001년 작품 아들의 방. 예.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즐거운 일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사를 해 오셨네요. 이 난니 모레티 감독이 워낙 유명한 감독이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열혈 팬들이 좀 있습니다. 많아서 이제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가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3월달에 이제 프란치스코 1세가 제 226대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콘클라베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유행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콘클라베라는 그 의식 전후로 발생한 어떤 해프닝을 그린 겁니다. 근데 난니 모레티 감독이 그냥 해프닝으로 그릴 리가 없는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그 속에 이제 삶의 의미라든지 뭐 다양한 그 얘기거리를 많이 담아냈습니다. 광해랑도 좀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 전임 교황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멜빌이라는 사람이 교황으로 선출이 되고 새로운 교황 멜빌은 선언연설을 거부하고 정신분석 학자의 심리치료를 받던 교황은 급기야 바티칸 교황청에서 도망쳐 시민 속으로 숨어져 버립니다. 당황한 교황청이 경비병에게 교황 행세를 대신하게 합니다. 교황 선출의 충격과 함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나선 교황이 이 비극적인 상황을 무사히 극복하고 선언연설과 함께 종교 지도자로서의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이제 줄거리의 화두예요. 예. 난니 모레티 감독은 이제 반어적 코미디를 구사하고 그 속에 그 냉소적인 기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난니 모레티를 이탈리아와 함께 프랑스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칸 영화제에서도 역시 이 영화는 상영이 됐었고요. 또 이탈리아에서는 24주간 장기 상영하면서 종교 영화가 그쪽은 뭐 종교가 일상이니까 또 바티칸 자체가 이제 이탈리아 안에 있으니까 800만 불에 가까운 흥행 수익을 거둔 영화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쩔지 모르겠어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가톨릭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기가 편하고 또 삶에 대해서 그 웃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몇몇 나라는 그런 그냥 계속 몇 년째 한 10년 이상째 한 영화를 계속 트는 곳도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영화를 100번, 200번 본 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근데 매번 그 영화가 매진이 돼요. 그런 것도 하나의 화제가 돼서 거론된 적이 있어요. 그러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사를 다 외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그 예뻐하는 애 중에 제시카라는 소녀시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예뻐하는 애 중에 야 소녀시대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리걸리 몇 대일까? 블런드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 뮤지컬에 일본 팬이 19번인가 17번 이번 상영에만요. 요번 상영에만 2년 전에 상영 말고 요번 공연에서만 그 17번인가 19번을 왔다고 그래요. 이야.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같이 사진 찍고 식사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무슨 영화를요?
아니 영화가 아니고 공연, 뮤지컬 뮤지컬 리절리 블론드요. 옛날에는 금발이 너무해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요 작품도 한번 보실만한 작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난니 모레티 작품이 한국에서 10년이 넘게 12년 만에 왔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야, 멜빌 추기경의 꿈인 연기의 등장, 대변인 추기경의 행동. 아, 예쁘게 스토리를 전개하려고 주제의식과 감동을 일부 희생했다고나 할까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써오셨습니다만 어느덧 또 작별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예, 제가 너무 이렇게 러스텐 본을 사랑한 나머지 종교적으로 이렇게 교황님한테 미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조금 못 다뤘던 얘기를 다뤄주시죠. 예, 그럴까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창걸이었어요. 국민TV